무혐의 처분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뭐 좀 조작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도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살이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살은 노회찬 의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노회찬 의원은 한번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뭐 좀 조작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거예요.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살이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살은 노회찬 의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노회찬 의원이 돈을 안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왔던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예. 그리고 원래 이 드루킹 사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막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네. 특검의 지금 현재 수사의 흐름은 김경수 지사보다는 약간 노회찬 의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어쨌건 이 동호 변호사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경기고등학교. 예. 그 동창이 또 저 황교안 네. 전 국무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창 관계에서 이런 걸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일단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도 변호사 혼자만의 얘기 아니라 관련자 드루킹도 실토를 했고요. 동아일보 보니까 네. 4,600만 원을 줬다. 2천만 원. 그다음에 자금당당하는 파로스인가? 여기는 뭐 이름이 어려워. 예. 파로스. 여기도 조사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 이 도모 변호사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많죠. 노회찬 의원 그 뜻밖이네요. 정의당 원내대표고. 예. 최근에 이제 뭐 특수활동비도 반납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좀 뭐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데 여태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는 있어요. 2천만 원 가량은 이제 강경비 명목으로 드렸다. 네, 그리고 예. 나서 2천만 원으로 좀 부족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서 한 2,6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전달을 했는데 예. 그 전달은 이제 운전기사 부인의 운전기사 장 씨에게 줬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부인의 운전기사 경공모 회원이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노회찬 의원도 강연료를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이미 언론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연료가 2천만 원이나 갔는지 아니면 뭐 드루킹 얘기한 것처럼 추가 자금이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미정인 상황인 거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입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강연료 받은 거 인정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아니 있거든요. 강연료는 받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얘기는 안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실 이제 강연료가 2천만 원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 상식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 한 200만 원이면 그럴 겁다 할 텐데 2천만 원은 사실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요. 딱 세 가지예요. 당비, 당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정치 자금 계좌에. 1년에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후원금, 당비 뭐 이렇게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전부 다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죠.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받은 정치자금을 신고를 안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도 만약에 받은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강연료도 신고해야 됩니까? 세금 신고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 뭘 조작을 했느냐. 저 도모 변호사가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예전에 한번 처음에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둘기 사건 처음 터졌을 때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미 검찰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변호사가. 그런데 드루킹 측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특검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아까 이제 양비열 변호사 얘기했지만 2천만 원은 강연료로 주고 추가 2,600만 원을 전해주러 갔는데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은 돈을 경공모 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그 다음에 그 현금 다발 사진, 이거를 이제 도 변호사가 드루킹 측에 줘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검찰 이거 봐, 우리 줄라가 가져갔다가 안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계좌에 입금했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경공모 측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그 돈 사진도 그 돈이 아니다. 그리고 계좌 입금한 것도 그 돈이 아니다. 다른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죠. 특검 입장에서는. 근데 여전히 모순된 부분이 조금 나오는가 진술 자체가 조금 이상한가 뭐냐면 이제 드루킹 얘기에 따라도 2천만 원은 강연료로 먼저 드렸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모금 액수가 또 4,100만 원이거든요. 그 이게 처음에 드루킹 얘기는 처음에 2천만 원 드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 같아서 2,600만 원 줬다고 하면서도 또 이 진술을 한 사람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본인이 드루킹에게 4천여만 원 가량을 빌려줬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경무본부 회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앞뒤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죠. 이거 멀었죠. 확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관심사가 뭐냐면 이 영장이 발부되면 노회찬 의원은 굉장히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네. 이거는 좀 모순되는 내용들도 있네. 이거는 다시 조사해봐가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건 사실 그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도 변호사가 구속되면 도 변호사 구속은 사실 대중들이 크게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착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속영장 이제 청구됐으니까 실질심사할 거 아니에요.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단순하게 그냥 안 받았다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사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루킹 특검까지 출범했을 때 상황과는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애초부터 이런 쪽으로 봤었긴 합니다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경공모라는 어떤 회원들 단체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노회찬 의원도 있었고 안희정 전 지사도 강연 한번 불렀었죠. 그럼 좀 현재 이제 김경수 지사도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돈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막 전달을 했어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포섭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 센다이 총영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어떤 경제적 공동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처음에 드루킹 특검을 출범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뭐 김경수 지사가 현 지사가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부정한 짓을 했다라는 쪽에 야당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흐름 자체는 바꿔져 있다는 것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제 특검이라는 게 보시면 수사 범위만 마지막에 위에 거를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시작하자 노회찬 의원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가 나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인지한 사건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특검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성과가 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 성과.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의 돈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도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혐의가 있다로 특검이 인정되면 저는 바로 소환 조사하고 나름대로 특검도 뭔가 성과를 하나 내야 되니까 노회찬 의원 쪽으로 타겟이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건 뭐 사실 수사의 식물이 그렇잖아요. 특검뿐만 아니라 일반 특검 수사도 일반 검찰 수사도. 근데 만약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이제 연루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건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의원이 아니라 노회찬이라는 사람 돈과는 굉장히 깨끗하고 진보적이고 무관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렇게 정치자금이 연루가 됐다고 만약 가정이 되면 노회찬 의원 개인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자금 제도에 대한 한번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돈과 여자 문제는 안 들키는 게 답이다. 들키면 답 없다. 실제 여자 문제?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현실 정치를 할 때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부하려는 게 아니라 돈이 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들, 불법 정치가 문제들이 항상 생기고 의원 300명 누구도 거기 하나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불법 정치가 받는 의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마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114번 쓰시는 분. 김태훈 변호사님 한 표 알기 쉽게 잘 설명해줘요. 우리 대한변협에 뭐 있을 거야 찾아보면. 김태훈 변호사 뭐 계시겠죠? 흔한 이름이죠. 뭐. 여기선가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김태훈 변호사님인데. 아유, 그렇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알고 계시네요. 자, 3871번 쓰시는 분 수원백 씨입니다. 똑똑한 걸로 따지면 당연히 백성문 변호사님이죠. 그래서 수원백 씨예요? 원래 백 씨는 수원백 씨밖에 없어요. 그래요? 본이 하나입니다, 저희. 정치내 분이 또 문자를 보시는 그렇습니다. 한혜선님.
김용민이 제일 똑똑하다. 아, 이거 뭐 당연한 말씀. 이거를 위한 거였어요. 이거 하려고 한 거야. 큰 이거 그림이었구나. 빅피처. 이거 읽으려고 지금 낚시한 거예요.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큰 그림이었구나. 저는 이제 예. 만주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래요. 무혐의 처분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뭐 좀 조작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거예요. 변호사가. 네. 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살이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살은 노회찬 의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금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노회찬 의원은 한번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뭐 좀 조작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거예요. 변호사가. 네. 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살이 도 변호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살은 노회찬 의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 전에 노회찬 의원이 돈을 안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왔던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묘하죠. 예. 그리고 원래 이 드루킹 사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막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네. 특검의 지금 현재 수사의 흐름은 김경수 지사보다는 약간 노회찬 의원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어쨌건 이 동호 변호사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경기고등학교. 예. 그 동창이 또 저 황교안 네. 전 국무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창 관계에서 이런 걸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일단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도 변호사 혼자만의 얘기 아니라 관련자 드루킹도 실토를 했고요. 동아일보 보니까 네. 4,600만 원을 줬다. 2천만 원. 그다음에 자금당당하는 파로스인가? 여기는 뭐 이름이 어려워.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죠.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받은 정치자금을 신고를 안 하면 불법 정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도 만약에 받은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강연료도 신고해야 됩니까? 세금 신고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 뭘 조작을 했느냐. 저 도모 변호사가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예전에 한번 처음에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둘기사가 처음 터졌을 때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미 검찰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변호사가. 그런데 드루킹 측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특검의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아까 이제 양비열 변호사 얘기했지만 2천만 원은 강연료로 주고 추가 2,600만 원을 전해주러 갔는데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은 돈을 경공모 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그 다음에 그 현금 다발 사진, 예. 이거를 이제 도 변호사가 드루킹 측에 줘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검찰 이거 봐. 우리 줄라가 가져갔다가 안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계좌에 입금했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경공모 측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그 돈 사진도 그 돈이 아니다. 그리고 계좌 입금한 것도 그 돈이 아니다. 다른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죠. 특검 입장에서는. 근데 여전히 모순된 부분이 조금 나오는가, 진술 자체가 조금 이상한가 뭐냐면 이제 드루킹 얘기에 따라도 2천만 원은 강연료로 먼저 드렸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모금 액수가 또 4,100만 원이거든요. 그 이게 처음에 드루킹 얘기는 처음에 2천만 원 드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 같아서 2,6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도 또 이 진술을 한 사람,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본인이 드루킹에게 4천여만 원 가량을 빌려줬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경공모 회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앞뒤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죠.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관심사가 뭐냐면 이 영장이 발부되면 노회찬 의원은 굉장히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네. 이거는 좀 모순되는 내용들도 있네. 이거는 다시 조사해봐가 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건 사실 그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도 변호사가 구속되면 도 변호사 구속은 사실 대중들이 크게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착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속영장 이제 청구됐으니까 실질심사 할 거 아니에요.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단순하게 그냥 안 받았다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루킹 특검까지 출범했을 때 상황과는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애초부터 이런 쪽으로 봤었긴 합니다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경공모라는 어떤 회원들 단체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뭐 노회찬 의원도 있었고 안희정 전 지사도 강연 한번 불렀었죠. 그럼 좀 현재 이제 김경수 지사도 접근을 했었고 네. 그래서 돈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막 전달을 했어.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포섭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 센다이 총영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어떤 경제적 공동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처음에 드루킹 특검을 출범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뭐 김경수 지사가 현 지사가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부정한 짓을 했다라는 쪽에 야당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흐름 자체는 바꿔져 있다는 것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제 특검이라는 게 보시면 수사 범위만 마지막에 위에 거를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시작하자 노회찬 의원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가 나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수사범위에 들어가니까 인지한 사건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특검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성과가 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 성과.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의 돈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도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혐의가 있다로 특검이 인정되면 저는 바로 소환 조사하고 나름대로 특검도 뭔가 성과를 하나 내야 되니까 노회찬 의원 쪽으로 타겟이 바뀔 가능성이 파로스 여기도 조사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 이 도모 변호사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많죠. 노회찬 의원 그 뜻밖이네요. 정의당 원내대표고. 예. 최근에 이제 뭐 특수활동비도 반납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좀 뭐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데 여태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는 있어요. 2천만 원 가량은 이제 강경비 명목으로 드렸다.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으로 좀 부족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서 한 2,6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은 이제 운전기사 부인의 운전기사 장 씨에게 줬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부인의 운전기사 경공모 회원이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노회찬 의원도 강연료를 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이미 언론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연료가 2천만 원이나 갔는지 아니면 뭐 드루킹 얘기한 것처럼 추가 자금이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미정인 상황인 거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입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강연료 받은 거 인정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아니 있거든요. 강연료는 받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얘기는 안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연료가 2천만 원도 많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 한 200만 원이면 그럴 겁다 할 텐데 2천만 원은 사실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요. 딱 세 가지예요. 당비, 당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정치 자금 계좌에. 1년에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후원금, 당비 뭐 이렇게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전부 다 이제